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랑 중력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 중력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만유인력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유인력. 그래서 만유, 모든 물체는 있다. 자, 끌어당기는 힘. 자,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 청력은 뭐 하는 힘? 밀어내는 힘. 그래서 자, 이 중력이라고 하는 효과는 질량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서로 자, 끌어당기는 뭐가 작용한다? 힘이 작용을 하는데, 자, 이건 끌어당기는 힘만 작용을 합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자, 이걸 우리는 중력 또는 만유인력이라고 하며, 보통 일반적으로 행성과 천체 사이에, 행성과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을 보통 우리는 그 행성 내에서의 중력이라고 표현하고, 포괄적인 개념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통칭 만유인력이라고 보통 부른다. 근데 굳이 여기서는 지금 중력과 만유인력을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게 만유인력 또는 중력이고요. 자, 이 중력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라는 얘기인데, 자, 이거 뒤에 가서 선생님이 저번에 아마 작용반작용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을 거야. 자, 이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다 라는 거고, 자, 한 물체가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면 그 힘을 받은 물체는 당연히 힘을 준 물체를 똑같이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주고 받는 관계다. 그래서 상호작용한다 라는 얘기는, 자, 서로 힘을 주고 받는 관계이다. 그래서 A가 B를 당긴 것만큼 B도 누구를 당겨야 돼? A를 당겨야 돼. 지구가 물체를 당긴 것만큼 물체도 지구를 똑같은 힘의 크기로 당겨야 되는 관계를 우리는 상호작용하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구에서의 중력은 지구가 뭐를 당기는 힘?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다.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인데, 의미적으로는 또 물체가 누구를 당기는 힘이 될 수 있어. 물체가 지구를 뭐 하는 힘? 당기는 힘도 될 수 있어. 왜냐면 상호작용은 힘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지구에서 나타나는 중력의 크기는 결국 그 물체가 갖고 있는 물체의 무게라고 생각하면 돼. 즉, 다시 말하면 지구가 물체를 100N의 힘으로 당겼다 라는 얘기는 물체도 지구를 100N으로 당기는데, 자,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100N의 힘으로 지구가 움직일 수는 없지만,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100N의 힘으로 물체는 지면을 향해서 낙하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항상 물체는 지면을 향해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고요. 그 힘을 우리는 그 물체의 무게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구가 물체를 100N의 힘으로 당기면 우리는 그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최소한 몇 N의 힘을 주어야 된다? 그렇지. 100N의 힘을 주어야 그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물체의 무게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도 되고, 자, 우리가 그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지표면으로부터 들어 올리기 위해서 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힘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물체의 무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표면 근처에서, 왜냐면 이게 지표면에서 멀어지면 무게가 작아지거든. 중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자,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자, 우리는 그 물체의 뭐라고 하며? 무게라고 하며, 자, 그러면 결국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의 크기라고 정의를 해도 되고요.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질량과, 자, 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 가속도의 곱과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무게 또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자, 물체의 질량 곱하기, 자, 질량은 반드시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야 되고, 자, 뒤에 가서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는 걸 한 번 더 배우겠지만, 중력 가속도가 뭐냐면, 자, 지구에서 지표면 근처에서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라고 하고, 이걸 우리는 얼마? G라고 쓰는데, 아마 중학교 때는 9.8로 배웠을 텐데요. 자, 우리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 대부분 이 중력 가속도는 얼마로 배우냐면 10m/s의 제곱으로 배웁니다. 아,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울 때는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물체의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 해서 1kg당 9.8N이 작용했잖아. 자, 지금 여기서는 이게 10m/s 제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kg에 작용하는 물체의 무게는 몇 N이 된다? 10N이 된다. 그러면 10kg의 물체에 작용하는 물체의 무게는 몇 N? 100N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자, 일각의 학교에서는 자, 10m/s 대신에 얼마를 주기도 해? 9.8을 주기도 하니까,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물체의 무게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자, 중력이며,
자,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다가 무슨 가속도를 곱한다? 중력 가속도를 곱하는데 이 중력 가속도 G는 자, 지표면 근처에서는 어디나 같아야 돼. 그래서 그냥 일정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 또는 얼마를 사용한다? 9.8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의 관계를 한번 볼 건데, 자, A라는 물체가 있고 A라는 물체의 질량을 우리가 M이라는 기호를 써서 MA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물체가 있는데 B라는 물체의 질량을 우리가 MP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기서 M은 질량의 의미를 갖고 있고, 자, 기호를 A를 붙였다는 게 A의 질량이고, 요거는 뭐의 질량이다? B의 질량이다. 자, 그리고 두 물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자, 두 물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자, 우리는 기호 R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만유인력 또는 중력을 측정할 때는 물체의 중심에서 물체의 중심까지의 거리로 보는데, 자, 거리에 대해서 물체의 크기가 매우 작으면 그냥 물체 중심까지의 거리는 무시하기 때문에 A와 B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만유인력은 있잖아. A가 B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 자, 서로 떨어져 있을 때도 작용하고 붙어 있을 때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FA, F는 힘의 기호죠. 자, FA는 A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결국 누가? B가 누구를 당기는 힘? A를 당기는 힘이야. 힘. 자, 따라서 B가 누구를 당기는 힘이다? A를 당기는 힘이다. 그러면 B가 만약에 A를 100N의 힘으로 당겼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자, A가 B로부터 힘을 받았지? 그럼 상호작용하는 힘은 A도 누구를 당겨야 돼? B를 당겨야 돼. 따라서 B가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고, 요걸 우리는 FB라고 하며, 자, 요 힘의 관계는 A가 누구를 당기는 힘? B를 당기는 힘, 또는 B를 당기는 중력, 또는 만유인력.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잘 봐. 이 크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100N이 되겠지. 왜냐면 자, B가 A를 현재 100N으로 당겼다면 상호작용하는 힘, 서로 힘을 주고받는 관계. 그러니까 B가 A를 100N으로 당겼으면 A도 누구를? B를 똑같이 몇 N으로 당겨준다? 100N으로 당겨준다. 따라서 만유인력 관계 또는 중력 관계에서 두 물체 사이의 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자, 두 힘의 크기는 반드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두 힘의 크기는 같고 힘의 방향은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중력에 대한 특성, 자, 중력이 갖고 있는 중력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앞에 있는 그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첫 번째, 자,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이며? 질량에 의해 나타나는 힘이며, 따라서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에 나타나는 힘입니다. 따라서 자, 이 친구들은 자,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따라서 자, 작은 1번, 자,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두 힘의 크기는 같다. 자,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고요. 자, 두 번째, 두 힘이 작용하는 두 힘의 방향은 자, 반드시 자, 무슨 방향으로 나타난다?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자, 두 힘의 크기는 같고, 아까 얘기했지? 100N으로 당겼더니 똑같이 100N으로 당겼고, 자, 하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했으면 하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는 방향은 반드시 반대여야 한다. 자, 두 번째, 서로 붙어 있는 물체, 그리고 떨어져 있는 물체, 붙어 있을 때도 떨어져 있을 때도 무조건 작용해야 돼. 그래서 붙어 있는 물체, 떨어져 있는 물체. 물체 모두 작용할 수 있으며, 자, 얘는 있잖아. 붙어 있는 물체, 떨어져 있는 물체 모두 작용을 할 수 있고, 그치? 자,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는 자, 질량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다시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두 물체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커지고, 자, 두 물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그래서 물체의, 자, 질량이 클수록 큰데, 자,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자, 떨어진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자, 지구의 질량을 우리는 라지 m이라고 놓을 거고, 자, 이 지표 중심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를 우리는 지구 반지름 r이라고 놨을 때, 자, 지구 반지름 r이라고 놨을 때, 나는 친절하니까 또 여기다 적어줘야지. 누구 반지름? 지구 반지름. 자, 요게 두 물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고, 자, 물체의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무시해 버립시다. 자, 그다음 요거를 우리가 물체의 질량이라고 합시다. 물체의 질량이라고 하고, 자, 이 물체의 질량을 우리는 스몰 m이라고 한다면, 자, 지구의 질량과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자, 두 물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지구에서 작용하는 중력은, 자, 물체의 무게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중력은, 자, 라지 g라고 써주는데요. 요건 굳이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자, 이게 만유인력 상수야. 무슨 상수? 만유인력 상수. 그래서 6.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1승 뉴턴 메타의 제곱 퍼 킬로그램의 제곱. 자, 잘난 척 한 거야. 단위 알 필요 없어. 숫자도 알 필요 없어. 그냥 상수화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자, 이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자, 대신에, 자, 두 물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럼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만유인력은 4분의 1로 줄어요. 3배 멀어지면 9분의 1로 줄고요. 그래서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질량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아, 그러면 물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은 작아지고, 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또는 만유인력은 커진다라는 거고요. 항상 만유인력은, 자, 지구에서는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정리할까? 붙어있는 물체, 떨어져 있는 물체 모두 작용을 할 수 있으며, 항상 힘의 방향은 그 물체의, 자, 무슨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중심 방향으로 나타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자, 1번, 2번, 3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조금 텀 드릴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정리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과정은 통합과학 내에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자,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자, 등속 직선 운동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번 하고 나서 중력장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파트가 여러분들 물리 파트예요. 자, 이 파트가 물리 파트인데, 사실 통합과학 내용에서는 물리가 그렇게 그다지 어렵진 않게 나옵니다. 아주 어렵진 않게 나오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자,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게 나와. 자, 등속 직선 운동. 자, 말 그대로 해볼까? 등, 변하지 않아. 일정해. 자, 뭐가? 속도가.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등속 직선 운동을 우리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 등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자, 등속역 직선 운동.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 또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속도의 크기와 속도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이다. 그럼 여기 나와 있네.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한 운동. 자,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안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지. 현재 갖고 있는 크기와 현재 갖고 있는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며, 잘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 예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또 직선이 제대로 안 그어졌어. 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 그지? 자동차 A가 하나 있어요. A라는 자동차가 있고요. 자, 이 A라는 자동차가 처음에 자, 10m/s. 자, 이 말은, 자, 1초마다 10m/s씩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자,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무슨 속도라고 하냐면 처음 속도라고 해주고 VO 이렇게 표시를 해줍시다. 자, 근데 이 자동차 A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대요.
자,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자, 여기를 우리가 출발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1초마다 10m씩 가는 거니까 0초로부터 자, 1초가 지났을 때는 몇 미터를 가 있는 거냐면 10m를 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그러면 1초까지의 이동 거리는 몇 미터? 10m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도 속력은 그대로 몇 미터 퍼 세크? 10m 퍼 세크거든. 그럼 그 다음 1초 동안에도 똑같이 몇 미터를 가야 돼? 10m를 또 가야 돼. 여기가 몇 초일 때? 2초일 때? 그러면 여기까지의 이동 거리는 몇 미터가 되는 거야? 20m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똑같이 3초, 1초, 그 다음 1초 동안에 또 몇 미터를 가면? 10m를 가면 3초인 순간 이 물체는 출발점으로 또 이동 거리가 몇 미터? 30m가 되겠죠. 아, 그러면 4초일 때는 또 몇 미터가 되겠어? 40m가 되겠지. 자,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고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으니까 자,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매번 처음 속력이 갖고 있는 이동 거리만큼 매번 몇 미터씩 10m씩 일정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생겼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자,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속력이 매번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자,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며 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제 가속도라는 개념이 나와. 자, 가속도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근데 여기는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라는 얘기니? 그렇지, 0이지. 그래서 가속도는 기호로 A라고 적어주고 가속도가 0이야. 미리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가속도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힘이 작용해야 물체의 속력이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고 운동 방향이 변할 수 있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의 운동이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자, 가속도를 만드는 힘을 우리는 무슨 힘이라고 하며? 알자 힘이라고 하며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만들어지니까 이 가속도를 만드는 힘을 따로 알자 힘이라고 하며 가속도가 0이니까 알자 힘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가속도가 0인 운동, 물체에 작용한 알자 힘이 0인 운동,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자,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공식을 한번 봅시다. 자, 공식이라는 얘기는 결국 속력을 구하는 공식 자체를 볼 건데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 자, 속력은 기호로 이제 V라고 적어주고요. 자,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만큼 이동했는지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 거리를 비교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물체가 운동한 뭐로? 시간으로. 자, 물체가 운동한 시간으로 그 물체가 뭐한 거리? 이동한 거리를 나눠주면 우리가 속력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단위는 자, 이동 거리의 단위는 미터, 시간의 단위는 초기 때문에 자, 초는 우리가 세컨드의 약자를 써서 S를 씁니다. 그래서 미터 퍼 세컨드 또는 미터 퍼 세크.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자, 시간은 기호로 T, 거리는 기호로 S 이렇게 적어주거든. 이해됐지? 그래서 자, V는 자, 이제 정리할게. V는 시간분의 거리가 되고요. 등속 직선 운동에서 그럼 이동 거리 S는 자, 이거 이렇게 넘기면 되니까 속력 곱하기 뭐가 될 거고 시간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우리가 굳이 구하려고 한다면 자, 시간은 그 물체의 속력으로 무슨 거리? 이동 거리를 나눈 값으로 나타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속력을 구할 때 거리는 반드시 센티미터 나오면 안 돼. 무슨 단위로 구해야 되고? 미터 단위로 구해야 되고 자, 시간은 거의 대부분 무슨 단위? 1초, 2초의 초 단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속력의 단위는 뭐 다른 것도 있어. 분속도 있고 시속도 있지만 대부분 물리에서 나타나는 자, 통합과학에서 나타나는 문제에서는 뭐 미터 퍼 세크로 바꾸는 문제가 항상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은 거리는 미터 단위, 시간은 초 단위에 대한 개념으로 잡혀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그래프적인 개념을 하나 설명하고 자,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 그래프는 자, 항상 그래프를 분석할 때는 일단 첫 번째 그래프를 분석할 때 X축이 무슨 값이고 Y축이 무슨 값인지 X축과 Y축의 자, 물리량부터 무조건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몇 개 나오니? 2개 나오지? 자, 선생님이 색깔을 좀 진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어? 시간. 자, 초 단위로 나올 거고 시간의 의미는 T지. 자, 그 다음에 속력이 나왔죠? 자, 여기는 속력이 나왔는데 자, 속력은 기호로 V라고 써주고 아마 미터 퍼 세크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X축 시간. 자, 운동은 어쨌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Y축이 속력이고 X축이 시간이라는 얘기는 자, 시간에 따라서 속력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속력 시간 그래프 또는 VT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자, 처음에 여기가 처음 속력 V5였잖아.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할 때 여기를 10m/s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몇 m/s? 10m/s. 그러면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5초가 지나서 만약 여기가 5초까지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가 10m/s였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1초일 때도 10m/s, 2초일 때도 10m/s, 3초일 때도 4초일 때도 5초일 때도 계속 10m/s니까 자, 그래프에서 자, 직선이 시간축에 나란하게 나타나며 10m/s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여기까지 지금 운동한 거거든. 그지?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이 직선 밑에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넓이는 어쨌든 가로 곱하기 세로거든. 그러면 가로는 시간이고 세로는 속력이니까 자, 그냥 세로부터 가면 자, 넓이는 속력, 세로. 그지? 자, 그 다음에 가로가 뭐야? 시간이네. 근데 앞에서 우리가 공식적인 요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였고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고요. 맞니? 자, 그 다음 자, 또 밑에 이거 왜냐면 이거 나올 거거든.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자, 직선 밑에 넓이를 구했더니 속력 곱하기 시간이 나왔어. 근데 여기 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 나왔지. 이게 무슨 거리? 이동거리. 아,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직선 밑에 넓이는 자, 다시 그래프의 종류가 바뀌면 안 돼. VT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직선 밑에 넓이는 자, 무슨 거리를 나타내는구나? 이동거리를 나타내는구나. 그러면 5초까지 10m/s로 운동했지. 그럼 1초마다 10씩 5번 간 거 아니냐? 이론적으로. 그러면 넓이가 결국 10 곱하기 5가 되니까 몇 미터? 50m 그냥 되는 거라고. 자, 이것도 못하면 안 되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VT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지금 여기는 또 직선 똑바로 안 그어줬어. 속상해. 자, 무슨 거리로 나왔니? 이동 거리로 나왔지. 미터 단위로 나올 거고. 자, 그럼 여기는 똑같이 뭐로 나왔어? 시간으로 나왔으니까 뭐 나올 거고? 초 단위로 나올 거고. T.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ST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자,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4초까지 할게. 1초, 2초, 3초, 4초까지. 자, 얘 처음에 10m/s로 운동하다 그랬지. 그러면 1초가 지났을 때 이 물체의 이동 거리는 몇 미터가 되고? 10m가 되고. 그 다음 1초일 때 또 10m 또 갔을 테니까 2초가 되면 얼마? 20m가 될 거고. 3초일 때는 몇 미터? 30m가 될 거고. 왜냐면 매번 몇 미터씩? 10m씩 늘어나거든. 자, 4초가 되면 똑같이 몇 미터? 10m가 또 늘어나서 40m가 돼 있을 거야. 자, 5초가 되면 몇 미터? 50m. 그럼 이동거리 50m. 그치? 그래서 자, 시간 거리 그래프 또는 거리 시간 그래프 ST 그래프에서 등속 직선 운동은 자, 시간에 대해서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여기 기울기가 없으니까 기울기 생각하지 말자고. 자,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볼 건데 자, 기울기는 x분의 y지. 자, 이거 알지? 수학적으로. 자, x분의 y. 근데 x가 뭐였어? 시간. y는 거리.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잖아.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는 이 물체의 뭐를 나타내는구나? 속력을 나타내며 기울기가 크면 속력도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며 자, 여러분들 복습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충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